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체육관이라든지 태권도장 혹은 기타 스포츠센터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사건이 당사자로 신고 고소당한 관장님이라든지 사범님 혹은 코치님 등은 매우 신중히 대응하셔야 됩니다. 체육관 등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몇몇 장소는 CCTV가 없기 마련이고, 차라리 CCTV가 있는 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피해 아동이나 학생이 진술하는 경우에는 영상을 보면서 반박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반박하기가 쉬울 수도 있으나, CCTV가 없는 장소로 끌고 가서 아이를 때렸다, 욕설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 경우 방어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최초 진술부터 유죄 추정으로 진행되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아이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서 소명하여야 하나, 여기서 말을 실수하면 오히려 내 유죄의 증거를 인정하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 접수되면 즉시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변호사와 공유한 뒤 첫 번째 경찰 조사에 반드시 변호사와 동석을 하여 피해 아동이 뭐라고 진술했는지를 형사의 진술을 통해, 경찰 수사관의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추측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수사 단계에서 상대편의 진술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가 묻는 말을 통하여 우리는 대강 상대가 어떤 식으로 진술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건의 목표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죠. 목표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되 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각각 의미가 다르지만 제가 말한 경찰 불송치나 검찰 불기소 혹은 보호사건 송치 등은 체육관이라든지 센터 등을 운영하고 또 거기서 강사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형태의 처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도 내가 계속 이런 코치나 감독 혹은 관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내 직업적으로 문제없는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사건이 많이 진행이 돼서 경찰에서 검찰로 유죄 취지로 송치되었거나 혹은 검찰에서 형사법원으로 정식 기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단계는 제가 말씀드린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고 관장님이라든지 코치님이 스스로 대응을 하다 사건이 비교적 악화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때라도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면 사건을 지금이라도 보호사건 송치로 끌고 간다든지 혹은 형사적인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업 제한을 뺀다든지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비교적 최근에 체육관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가 사망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과 저희 로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은 뒤에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코치님, 관장님, 감독님들에게 더욱더 가혹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중히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